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이고요. 근래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큰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건강하고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알아서 생기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긴박해 저희 부부는 날짜를 지정해서 매번 아이를 가지려고 숙제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우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내가 뱃살 찌고 담배 많이 피는 저를 탓하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퇴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조도하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 먹고 담배는 아내 몰래 조금 피긴 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 요인이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처럼 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니 형부랑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왔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면목 없다고 우리 집에 잠깐 온다네. 그래도 돼지 처형이 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을 한 처형은 저와 동갑이었다. 그래서 저와 잘 통하기도 했고 친구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형님과 다투고 장모님 댁에 가더니 이제는 면목 없다고 저희 집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고지요. 처형이 왔고 처형은 그간 고생을 했는지 표정이 두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처형은 아내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외모이기도 이하지 않았어도 날씬한 아내보다는 살집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와 비슷하게 날씬해졌다고 놀랬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이 빠졌는데 남편 놈이 이번에는 회사 신입이랑 바람 폈는데 아주 고맙네. 나 살 빠지게 만들고 이뻐지게 만드네. 고마운 인간 같으니라고. 처형 그래 그렇게라도 웃는 거 보니 좋네. 처형 기분이 별로이고 술이 한 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오늘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형 위로도 해줄 겸 셋이서 형님 뒷담화 삼매경에 빠지고 재밌는 수다에 대낮인데도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한참을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의 전화가 들려왔고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취했는지 눈도 풀리고 혀도 꼬아있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가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시면 안 된다면서 술 안 마신 자신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아내는 20분 거리에 장모님 댁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술 안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나가더니 술꾼인 저와 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판에는 영이 기분이 많이는지 TV 걸그룹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며 막 웃었는데 술 취한 와중에도 왜야 은근히 도발적인 댄스도 포인트 맞춰 제법 따라 하더군요. 맞춰요. 걸그룹 데뷔해도 되겠는 거라니. 형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처형을 두고 바람이 났대. 제분의 남편이 온갖 여자들을 밝혀 돼서 그렇지. 내가 살도 빠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남자나 다 꼬실 수 있거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가 아니야. 당장에 재구도 나보면 넘어갈걸.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며 말한 거였는데 형님 일도 그렇고 처형이 예민해졌다 봅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성큼성큼 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걸치는 겁니다. 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이 왔는데 그때 처형이 눈치챘는지 푹 하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 같은 처형으로 절대 여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자같이 느껴진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하자 처형은 오늘 술판은 끝내야겠다. 이따가 아내가 오면 깨워 달라며 졸리다고 방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술을 다 마시고 나서 그런지 너무 졸렸고 이에서 테이블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술이 엄청 취한 거 같더라고요. 잠깐 잠에서 깬 저는 너무 졸려서 처형이 있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이 누워 있었는데 술 취한 저는 방금 전 처형이 방에 들어간 걸 깜빡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처형이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제 아내와 비슷한 뒤태에 처형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뒤로 가서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품에 쏙 들어오. 자기 술 마시니까 더욱 생각나네. 어때? 자기도 좋지. 처형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술이 취했고 졸린 상태였는데도 그때 아내인 줄 안 처형의 뒷모습을 보고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불을 걷어올리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슬금슬금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들이 좋았는지 저는 더욱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니 아내로 착각한 처형은 없었고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엄청 맛있더니 벌써 잠든 거야. 그러게. 제부가 나보다 술이 약한 줄은 몰랐네. 이거 치워주고 나는 저 방 가서 쉬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처형이 집안 불어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형 얼굴을 봐야 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는데 처형은 평소 때와 같이 저를 대하더라. 그래서 처형도 술김에 아까의 상황을 잊었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형의 태도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은 가볍게 잊혀주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난다며 오늘 저녁을 직접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는 형만 있었어요. 처형은 집에 아이를 보고 집안이라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형님 얼굴 보기는 싫다며 저희 집에 며칠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형과 둘이 저녁을 먹다가 처형이 술 한잔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어서 가게 술잔 몇 술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간 사이에 처형이 아내 옷을 입은 거예요. 집사람 옷이 편하고 예쁘다면서 면농 피스를 입었는데 언뜻 보기에 정말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처형과 가볍게 마시고 술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처형도 그날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편의점에 볼 일이 있다면 아간 처형이 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똑같은 옷에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얼굴의 순간 아내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 왔냐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글쎄 처형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쭉 뻗은 자세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처형을 쳐다보는데 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될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놓고 방을 나서려는데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혀인 말투로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처형과 뽀뽀를 하게 되었어요. 눈 감고 있는 처형이 저를 막 끌어왔는데 저는 술이 취해 저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술 취한 여자가 힘이 왜 그리 센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미 처형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저도 모르게 처형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차 싶어서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곧이어 잠에서 깬 처형이
화장실로 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저를 외관 남자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5일 동안 매번 술을 마시게 됐었고 아내는 술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녁에 정에 가거나 친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형과 총 5번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5번의 사랑을 나눈 후 처형은 형님이 정신 차린 것 같다며 다시 잘 지내본다며 아예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아쉬운지 솔직히 그 다음 날쯤 처형과 놓고 얘기해보려 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다고해도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건 줄인지를 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처형에게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형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어째 날짜가 형님과 사이가 나빴고 저와 며칠 지냈던 그 시기인 것 같은 거 있죠. 아내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데 언니는 남편과 사이도 별로인데 2번이나 임신했다면 부러워 하더라고요. 설마 아내 임신도 못 시키는 저인데 처형에게 임신을 시킨 게 저는 아니겠죠. 저는 지금 제발 형님의 아이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처형과 며칠 있었던 일들에 해상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첫 번째 우연히 자던 날. 그 다음부터는 처형을 피했어야 했나 하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된 이야기인데 친구 녀석도 혹시 이 사연 들으면 내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한다고 철없이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엄마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뉴스 보니까 병사 월급도 엄청 잘 쳐주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올 적에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특출하게 잘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어차피 다녀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었습니다. 돈은 적당히 벌었는데 군대가 워낙 저랑 맞는 곳이 아니더군요. 체질이 아니면 군 생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연장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이 더 커서 전역 후에 제가 사회로 돌아오면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전역만 하면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 때문인지 살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이 힘 빼는 데만 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최초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다 보니 4년 복무 끝에 통장에는 제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목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라 그냥 돈이 많다 이 돈으로 여자나 만나 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목돈이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고 그때 참 한심하지만 키케아 외제차 중고로 한 대 뽑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같이 친하던 친구랑 근근히 소식 정도만 전하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였어요. 어릴 땐 친하게 지냈고 아무튼 이 친구 말이 제가 어디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동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공부도 못해서 남들이 무슨 데 갔다고 대학 간 거 자랑할 때 내가 간 곳이 군대인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일자무식인 내가 거길 가서 뭘 하겠냐고 따지니 친구 녀석이 자기도 공부 못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인 교민들이 많은 지역인지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외국인들 조금 많이 사는 시골 도시에서 사는 느낌일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군요.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식 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많은데 비해서 막상 술 마시고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와중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포들이 학생이며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늦게까지 가게 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요. 바로 가게 운영하는 우리들 아니겠냐. 더군요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 게 없어서 죽겠느니 여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업을 이루어야 하지 않냐면서 저를 꼬이는 겁니다. 일단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 비용에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여기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비단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2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미국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4년을 썩었는데 친구 말로는 5년만 나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특성상 저희는 밤에만 영업을 하니 낮 동안에는 제가 투잡을 뛰려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지요. 설마 진짜 그 친구가 저 돈 벌게 해주려고 꿈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가 좀 되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친구 녀석 엄마가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암만 인터넷으로 본 거 말로 설명하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자는 한 음식을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같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하는 메뉴들로 짭답사 비슷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면 모를까 친구 어머니가 온다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친구 녀석이 당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진짜 엄청 이쁘셨어요. 동네 방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동안 선발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방송국 PD가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기 했지만 예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로 소문난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미국을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결혼을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니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일단 친구 어머니 도와주고 몸만 가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으니 꼬이꼬이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다시피 친구 어머니가 좀 세상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공항에도 마중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이래저래 생기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어머니였고 여전히 어디 가지 않더군요. 친구 녀석을 워낙에 일찍 가져서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구 어머니를 40대 중후반으로 보겠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반나절은 넘게 걸릴 시간이었는데도 화장도 하고 아주 멋쟁이 차림으로 공항에서 나오더군요. 옷도 비행기였다 짝 탈라는 신축성도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많은 모습처럼 보이긴 했는데 얼굴 반을 가릴 만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연예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 못할까 봐 친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친구 어머니가 저를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이 아줌마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키도 엄청 커서 정말 연예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아줌마 키를 훌쩍 넘어버린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만했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제가 친구보다 작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데 누구랑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보려는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군간부 생활하면서 능글맞게 사람 대하는 거 하나는 잘 배웠으니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도 뭐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숙소가 어디시냐고 일단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일정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며 일단 술집 한 군데부터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가 오후 6시였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독이나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걱정 말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안주를 3개나 시켰어요. 안주가 양도 많은 편이라서 보통 저는 여기에 오면 하나만 시켜 놓고 술만 계속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술 먹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건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보니 문제될 건 없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흠칫했지만 저는 차도 끌고 왔고 한데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자기가 마실 거라고 술안주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왔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맛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주 3개 다 먹으려면 많을 텐데 했지만 저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엄마가 이거저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완전 잘못 넘겨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줌마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이쁜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였다. 뭐 재료나 조미료 같은 거 헷갈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구분은 못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음식인 듯 먹어만 본다고 해서 그 맛을 흉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 한데 솔직히 친구 엄마가 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쁜 거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네 아줌마들 아고 뒷담화 하는 걸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이 아줌마가 동네 방마다 애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인 들고 데이트하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 같은 거 할 줄 모를 텐데 애초에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주방일을 한다니 어쩐다니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사업인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일래 가지고 그 사원 미래가 뻔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도 엄청 센 것처럼 자신있게 소주 한 병을 깠으면 2병도 채 마시지 않고 친구 어머니는 혀가 꼬고 눈이 반쯤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구하겠다는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차 적응에 여도지죄의 나만 하겠나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숙소로 모셔다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친구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산도 제가 해야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차에 다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는데 차에 타자마자 철부 덕 쓰러지더라도 같은데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어딘지 말해주질 않았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지요.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난감해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숙소 같은 거 따로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한다는 말이 사실 집안 이야기라 껄끄럽긴 한데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려다가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신세 좀 지게 하려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요 했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미리 부탁해서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그냥 평범한 원룸이라서 사실 누구를 재운다 그가 할 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어머니인데 바닥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기는 더더욱 싫었고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른 입장에서 아들
친구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줌마 속은 어땠을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오는 한국일 텐데 다른 일정 할 것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신 이유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괜히 짐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 길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술 취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내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반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있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인데 한 명이 더 늘었으니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습니까? 집에 누구 데려오는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조차 없어서 저는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잠바를 꺼내 놓아서 그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친구의 엄마가 술에 만취로 제 방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다는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식하고 나니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이 괜히 밝게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스러대는 소리에 괜히 속이 찔려서 눈을 꼭 감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 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는데 타더군요. 제가 원래도 연기 같은 걸 잘 알 줄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 너네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안대없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혀가 꼬부라져 있는 걸 봐서는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어머니와 바닥에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이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주방이라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다며 모든 걸 다 내쳐버리고 미국행까지 택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짜니 한국에 애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갔다가 이혼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 녀석은 미국에 남고 싶어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역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설득을 해 달라더군요.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지만 저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도 있고 솔직히 기대하던 것도 있으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식으로 대답하니 완전 울상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뜻이 나오다가 친구 어머니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그 미모를 활용했던 버릇이 남아 있는지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 주겠다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흠모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손을 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까지 밥사는 뒤로 하고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 팔을 베고 누워있던 그녀를 대신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으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너도 와 보라고요. 친구 녀석은 저희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다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제보의 작별의 인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지해지고 싶은 막무는 없었으나 여운은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사관 지원. 친구는 2년도 안 되는 군대가 무서워서 귀국할 생각이 없다더라. 그렇게 저는 미국 이민의 기회도 놓치고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연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까지 되었으니 친구랑도 사실 껄끄러워진다 치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녀석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 녀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평생에 자랑할 안주거리가 생겼으니 그걸로도 미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제가 첫 결혼식을 올리고 첫 추석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한마디가 첫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결혼식도 있겠다 싶으셨겠지만요. 저는 지금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과 딸을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바로 어딜 같이 선명히 떠오르는 게 지금 생각해도 그런 진사 쇼월드 어디 있겠나 싶어요. 결혼에 처음으로 몇 날. 추석 명절이라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코일도 사과와 배를 한 상. 자식 준비했고 또 뭔가 섭섭한 거 같아서 아머위 좋아한다는 트 선물에 고 싶었어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백화도 식품 매장으로 갔더니 저게 세트가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판매는 상품이니까 내용물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고 샀어요. 그도 좋은 절대 사 먹지 않을 거지만 첫 명절이라서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화산한 다지고 산 거죠. 그런데 그게 저게 생날 부락으로 날아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선물을 사들고 시댁에 들어가서 꽤 큰 절을 올리고 제가 분께 더 클 세트를 내 있어 그랬어요. 아버님 이거 아버님이 좋으신다고 해서 사온 거예요라고 기분 좋게 내밀었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는 별로 과묵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니까 살짝 기소를 치시면서 펼쳐보셨어요. 그런데 서로 얼굴 인사를 찍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글쎄 작을 한 번에 풀며 나와야의 젓갈 본품이 보정 어찌나 정성스럽게 단지 짜증 내셨어요. 아니 뭔 보장을 이렇게 쓸 때 없이 많이 돼 있다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풀다가 해넘어 가겠다라는 말씀에 시어머니 뱃 계시다가 일리 쳐보세요. 내가 풀어 볼 테니까라고 하시면서 받던 탈에서 포장을 뜨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보장 한참여 대든 후에야 본품에 나왔는데 오해가 없었어요. 네. 물은 아주 작아서 제가 다 민망했어요. 아버님이 공양을 보고 하루 내셨어요. 이게 뭐냐 보장은 이렇게나 해놓고 빨랑겠구만 한 거냐 이런 새 호동 놈들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거 얼라지고 샀냐 뭐 이를 보시다 있다냐. 사기당한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기분 좋게 뿌지듣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보였어요. 완전히 실망한 표정에 저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이거 백화도 10분 매장에서 산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요. 그래서 아빠님을 그러셨어요. 누가 이런 거 사오라고 했냐. 이거 백화점이다. 생돌 같다 마. 나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반품하고 돈으로 다시 받아와라. 이런 널강도 같으니 시어머니 단슬 더 떴어요. 너는 돈이 썩어 나가냐.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고분도 하면서 사와야지. 이게 뭐냐. 어머니 죄송해요. 것들 벌써 이렇게 잡을 줄 몰랐어요. 덮어주랑 함께 고른 거예요. 그리고 뭐 어이고 참 그런데도 계속해선 갈수록 언성이 높아갔어요. 평소에 말씀도 잘 없으신 분이 화를 내니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냐 너네들 눈이 삐냐. 아깝게 포장기 값으로 그 많은 돈을 주고 미쳤다고 사왔냐라고 하시며 젓길이 5개가 종류별로 들어있었는데 집보방구 속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그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젓갈이 틀어 있는 병들이 행인을 깨줄까 싶어서 조시번이 제 치마 위원도 주시면서 셨어요. 쓰잘데 없는 짓을 했다. 다시 갖고 가서 돈으로 바꿔와다 제 기를 의심했어요. 내 기까지 먹었냐. 다시 패카
잠에 가서 돈으로 돌로 받아와라냐.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런 시 알렸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시 돈으로 바꾸러 가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셨어요. 나는 몰랐으며 몰라도 저런 사기를 친 백화점 놈들은 내가 확 딱지가 나서 두고는 못 보니까 후딱 갔다. 와라이. 시끄럽게 되자 거실에 있던 신이가 들어가서 어머니라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어요. 언니 이거 진짜 화점에서 산 거 맞아요. 정말 웃긴 것들이네. 이런 거 저도 안 먹어요. 언니나 잘 보고 사오지. 그래도 참 명절 선물인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매 성의가 없다뇨. 얼마나 신경을 써서 산 건데요. 아버님이 저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사러 봤어요. 그럼 왜 우리 아빠가 대학교 화를 내쉬는데 그냥 한나도 말고 방에서 나가요. 우리 아빠 더 열받기 잖아요. 안전이 얼척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바보 멍청이라서 별기 상황으로 서고 사기나 다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다음에는 절대 그런 거 사오지 마라. 교인이 안 받았으면 기분도 나쁠 일이 없었을 텐데 너나 가져가서 먹던지 친정 집에나 가져다 들려라.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구시되면서 따발종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저는 좀 억울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일부러 백화점까지 가서 선물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선물로 드린 건데 다시 가져가라 이요. 아버님, 어머니 돈으로 산 것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실에 있던 다른 신이가 들어와서 제가 한 말을 듣고서 그러더라고요. 오케, 참말이 맞네. 오니 애 그런가 보다 하지. 거기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옳게 갖춘 선물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해야 돼요. 참 말 같지도 않게 하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에 때 좀 물었어요. 뭐라고요? 왜요? 낱말 트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말씀은 덕게 선물할 거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오지 않았냐는 말인데 가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네 참 기가 막혔어요. 저를 하나가운데 두고서 시의 투명과 시어머니와 아버님과 함께 한마디씩 저에게 퍼보 되는데 이게 뭐 전 짓거리인지 이해해볼까였어요. 혹시나 몰래 카메라 깜짝 쇼를 준비했나라고 얼토당파는 상상까지 했었네요. 아버님이 좋아하신 데서 명란 자술 초석 선물로 백화점 사는 곳에는 남편도 동의했었고 함께 골랐는데 왜 내가 혼자서 욕은 한 대박 얻어먹어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 때는 모직이 찐빵같이 적극적으로 제밥이 마귀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진사 식구들한테 쩔쩔매 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이직 식구들이 개념도 없고 의도 없고 아주 막대먹은 구석이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박태원했어요. 선물이 싫다는데 다시 가져갈게요. 그리고 사고와 대상자도 도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따로 형돈 봉투도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싫어하실 거 같으니까 도로 가져갈게요. 그때 시부모님이 절 아래 위로 쳐다보며 황당하다듯이 인삼을 쓰고 있었고 또 신이들이 어머머 저 말해보던 바 고통 아니네 나고 티를 한 듯이 말하고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버플씨 우리가 가족 사고 앞에 상자 들고 나와서 해다 싫어. 그러자 그 상황에서 찌질이 남편이 그어요. 왜 그래 우리 아구 지피 거슬리면 너도 뼈도 못 추어. 얌전히 나 있어.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허허네 참 어이가 없네. 아버님 어머니 여기 아드님도 도로 놔두고 갈 테니까 함께 잘 사세요. 가하고 사껏 박스와 박스를 챙겨서 나왔어요. 사박스와 박스를도 가져간다고 신일두날 치고 뭐라 하고 시어머니의 따발총 소리는 더 거세게 들려왔지만 알은 못하지 않았어요. 홧김에 어찌어찌 싹 끌고 나와서 차 실었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 좋게 말할 때 깨끗하게 헤어지자. 드로시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살거리더니만
이제 자기는 식구가 되었다 하니까 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해되거는. 바로 저였는데 남편 곱게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원래가 그러신 근이다면서 평상시에는 얌전 하시다가도 한번 빈정상하면 그날은 최형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모든 식구들이 피를 맞추기 간을 쓴다네요. 자기는 식구들이 얼마나 진상인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시댁으로 가져갔던 사과와 박스를 가져다 놓고 저는 사모 설명 못다 했어요. 정 부모님도 엄청 화가 나셨어요. 전명 새로 간 며느리한테 그 정도이면 안 봐도 뻔해 뻗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낯선 새 식구를 한 명을 두고 시대 식구들을 돌아가며 그렇게 진상짓을 부리는 것이 많이 되냐며 절대 이대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크게 화가 내신 아빠가 남편에 계셨어요. 자네 지금 당전이요. 와보게. 남편은 제가 친정집에 간 거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온 듯 했는데 세상에 글쎄 빈손으로 왔어요. 제일 먼저 문을 열어 제가 말했어요. 너 미쳤냐? 장인 창문이 배우면서 빈손으로 오냐? 내가 우리 집에 사간 사고 100박스 가져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멍청아. 그런다고 천명절에 빈손으로 했냐네. 집에 사간 것은 도로 가져온 것뿐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을 선배지 못 배운 티를 내고 있네. 그럼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다시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선물 가각 따로 사와내. 식구들 말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잘 고분의 성의를 다해서 사와라. 빨리 돌아왔나 봐. 그렇죠. 완전히 렌처 드시어요. 배가 뭘 선물해 할지 알아야 말이지. 고르기 힘들면 백화점에서 할로 세트하고 산 세트 사와라. 응 알았어. 그런지 한참 후에 선물을 차들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배보 있던 아빠가 남편에게 크게 꼬이 주셨어요. 내 딸을 결혼시킬 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잘 살라고 시집 오는 거지. 시들게 처음 명절에 구박받고 천 도구에게 하라고 보낸 건 아닐세. 인생이 말리 같은 내 딸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없으니 혼수 주고받은 거 깨끗하게 서로 돌려주고 받고 해서 헤어지게나 그러자우. 아빠 말에 화들 놀라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는 일이 없게 하겠으니 너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자네가 사위로서 물로 들고 온 한우 세터와 홍삼정은 고맙게 받겠네. 선물이야 물이야 얻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무의 중요하다고. 새한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다니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해요. 자네가 지금에서 용서를 해달라들. 몸이 뱅크 스워디 가겠는가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남남으로 살게. 그래서 내가 불렀네. 결혼 해물로 보낸 거라 신혼집에 내가 보태진 돈이라 모두 내가 항목별로 다 적어놨으니까 돌려주게나. 끌기 전는 전남편과 헤어졌어요. 전남편이 자기 신상을 앞으로 좋아지려면 이 경우를 거울 삼면 다시는 클러지 않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인생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전남편 이마에다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써놓고 싶네요. 이 남자는 진사 시월드가 있는 하자 있는 사람이니 유의하세요. 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10월 돼서 잘 살고 있네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굴곡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적당히 괜찮은 곳으로 가고 너무 늦지 않게 군대도 다녀오고 그 뒤에 평범한 회사 취직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취직해서 돈 얼마 모으고 그 돈으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 특별했던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조금 화려한 과가 있는 척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저만큼 평범하면 평범했지만 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랑 연애를 했던 남자만 세봐도 손가락 10개로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써야 한다나 어쩐다나 자랑처럼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저같이 심심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려나.
싶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니 그냥 믿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20대 후반쯤에는 설레이는 일도 많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긴 했지만 상황이 많이 따라주지는 못했네요. 그나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쯤 아내를 만나게 돼서 더 젊을 적 원하던 경험들은 아니지만 나름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라고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기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도무지 의혹이 속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도 어디 뻘뻘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내거나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돈이 곧지 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뭐 굳이 공유할 만한 취미를 찾는다면 못 찾을 것도 없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 터는 점점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고 너무 편해져서 그런 거라면 편해져서 그런 거겠네요. 그렇게 하루는 지루하게 천천히 가고 일주일은 정말 더럽게 빨리 흘렀습니다. 회사 안 나가는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는 게 전부다 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 지나가듯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언젠가부터는 저나 아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도 심심하니 다른 거 한다고 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기가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같이 잠에 드는 시간도 달라지 없어지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니 식사도 같지 안 하게 되더군요.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두 사람이 또 식성도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조차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져버리니 두 사람은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퇴근하면 서로 살아는 있는지 얼굴 도장 정도만 찍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지각하면 안 드니 깊이 잠든 것 같으면 깨워주고 하면서 말이지요. 부부라 이보다는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지 싶은 상황에서 저랑 아내 사이의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버릴 만한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연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그 사건은 잔잔한 수면 위에 돌이 파장을 만들어가듯 큰 변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래전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가 펄펄 끓던 20대 초반에 그나마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던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던지라 선배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생각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선배와의 관계는 그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선배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는 제가 또 군대에 가게 되면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2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 최근에 와서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부침성이 좋고 능글맞은 사람이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월인데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도 그 여자였다면 혹시나 착각한 게 아닐까 해서 망설이거나 몇 대 연락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학원은 그냥 말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배를 우연찮게 만난 곳이 동네 마트 있습니다. 요즘 그나마 집에서 아내랑 서로 있는 둥 없는 둥 살고 있는데 혼사에서 잠이라도 깊게 들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좋더군요. 그나마 요즘 마트에서 위스키 같은 양주를 팔고 있어서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회를 한 곳을 위치선 선배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마트에서 꽤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예상대로 선배는 제가 사는 곳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더군요. 당연히 결혼은 했고 와이프랑 같이 장보러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보는 거 따라다니기 귀찮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양주 코너에 오게 된 건데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선배와 한참 대화를 하는 데기에 누가 커다란 카트를 낑낑대며 끌고 오더라고요. 선배의 와이프 있습니다. 저보다 연하였다 있든 형수님이지. 선배가 형수님을 부르더니 저를 소개시키다 그요 대학 시절에 저만큼 영리하고 말 잘 듣는 후배가 없었다면서 짧은 시간 같이 지낸 것밖에 없는데 저에 대한 걸 꽤나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형수님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동네 마트에 장보러 오는데도 참 화려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3살 차이나는 선배지만 수님은 저보다 6살이 연하였다. 차이나는 와이프를 얻은 방법이 뭐였나 궁금하더군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참 예의도 바르고 어려서 그런가 더 쾌활해 보였습니다. 저랑 간단히 인사를 끝내고 이제 자기도 장을 볼거 다 봤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더군요. 차이 좋은 두 부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랬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선배 말로는 결혼한 기간이 저랑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저 두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입니다. 당연히 선배가 먼저 연락을 해왔네요. 선배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줄 알았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 연장자인 자기가 먼저 했다며 예전 저를 대하듯이 장난 섞인 말로 저를 오라더군요. 집도 가깝다 보니 멀리까지 가서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배가 자주 가는 바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지요. 양주 한 병 씻어놓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제가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나 선배한테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선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 하는 표정으로 무슨 기법이 필요하느냐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랑 제 와이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이유가 뭔지 알겠다는 듯한 말투로 오래돼서 그렇구만 하면서 당연한 거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부부라면 특히나 우리처럼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왜 없다고 언제까지 애인처럼 지낼 수 있었겠냐 하면서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레 사라질 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선배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부부 동반으로 만날 자리나 한번 만들어 보라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와 함께 자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이 참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와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아내가 말했던 자기의 화려한 과거와 연관이 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가 제 아내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선배도 몰랐던 일이고 아내도 제가 선배와 같은 학교 출신인 건 알았지만 너무 다른 두 사람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사실 저는 선배와 같이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즐거운 자리를 원했는데 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와 제 와이프가 오랜만에 둘이서 옛날에 연애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더군요. 덕분에 저랑 나이 어린 형수님은 뻗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자리에 있는 사람인 듯 없는 사람인 듯 그냥 술잔만 비우고 조용히 있었더랬죠. 그나마 술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 형수님이 저한테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 남편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냐 터 모임 나오기 전에 오빠한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나왔다 하면서 평범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좋은 선배이기 하지만 아내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것도 있고 영 껄끄럽고 아내는 처음에는 몸 부부 동반 뭐냐며 그렇게 질색을 하고 분위기 봐서 중간에 일찍 나오겠다 하더니 벌써 술을 몇 잔이나 마신 건지 싶더군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인데 그것도 독한 위스키 얼음도 없이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라 신경을 안 썼는데 아내가 선배와 엄청 가깝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앉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예전에 우리 둘이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했다 하면서 잘 맞았는데 하면서 요즘 부쩍 그때 생각이 난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까지 듣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정신줄 좀 차리라고 암만 예전 애인이었던
CU 몰라도 지금은 남이고 남편의 선배이고 거기에 결혼한 남자라는 눈치도 줄겸 헛기침을 하면서 다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아내는 제가 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더니 술도 깰 겸해서 밖에 찬 공기 좀 맞으러 나와 있으니 가게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형수님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형수님까지 눈치를 보게 만든 건가 싶었는데 형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자기도 답답해서 나온 거라고요. 형님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옛 연인하고 의기 앞에서 다른 곳은 친정도 쓰지 않는 남편을 보니 싱숭생숭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서 찬 공기를 맞으며 가만 서 있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어색해지고 그래서 그냥 형수님한테 이만 들어가자고 말을 했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저 두 사람 방해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따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려줄 생각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따로 시간을 보내자는 게 뭐 근처 포장마차라도 가서 우리끼리 따로 차나 하자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선배가 사는 아파트 거군요. 제가 조금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니요. 근처에 괜찮은 것도 없고 집에 양주 좋은 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나 마시자고 집으로 온 거라 합니다. 안주로 할 만한 치즈랑 견과를 도 있고 그렇다고요. 선배하고 제 와이프가 밖에서 양주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암만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소주에 우동 같은 거 먹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요즘 감성으로 잘 꾸며놓고 TV 엄청 크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선배의 삶이 내 삶보다 나은 것 같아 부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 열등감 때문인지 술리 몇 잔 더 들어가고 은근슬쩍 제 옆자리로 가까이 다가와 앉는 형수님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했다기보단 저는 술이 몇 잔 들어갔어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으니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아내와도 벌써 마지막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데 오랜만에 느낀 그 온도는 세상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제 평생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는 몰랐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몰려드는 죄책감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애부터 들기 시작하더군요. 형수님 입장에서는 재미 다 보고 정신 차려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긴 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그 여운을 떨쳐 내기도 전에 가봐야겠다며 다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집에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이 그러니까 선배가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덜을 도와주겠다고 한 소리가 애초부터 이걸 목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선배도 선배 나름의 재미를 찾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 상황은 저만 제외한 모두가 목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미 바에서 자리를 차고 나왔을 때 밖에서 찬 공기 새고 정신 좀 차리겠다고 했던 순간에 세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수님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제 와이프랑 선배는 둘이서 저희 집으로 향하기로 이미 말이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 도중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돌아가 봐야 선배랑 아내가 붙어먹는 꼴만 제 눈으로 보게 될 뿐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그렇게 해도 재미는 있겠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에 새하얗게 돼서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가 했는데 형수 님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나이차 10살이나 나는 부부인데 세대 차이 때문에 둘이 잘 통하지도 않고 선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 집도 아이 없이 지내게 되었다고요. 애도 안 생기고 맨날 싸우기 하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까지 갈 위기에 처했었다. 구원의 중개 동네의 비밀리에 존재하는 소모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새로운 재미를 찾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니 싸우는 일도 현저히 줄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저희 또한 그 단계나 마찬가지니
똑같은 치료법을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마 좋아할 거라고요. 그 말을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서 선배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가니 아내만 혼자 있을 뿐 선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뭘 먹고 싶냐 물어보더군요. 저도 뭘 귀찮게 음식을 하냐고 그냥 나가서 사 먹다 하고 오랜만에 둘이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건 오랜만이었던지라 어색했지만 나름 대화도 나누고 오랜만에 용내 좀 내고 그랬네요. 현재 와이프와 연애할 때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선배처럼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단골집에 가면 인구 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네요. 선배 부부와도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선배가 자꾸 저희한테 권하길래 바꿔놓은 그 소모임에 저랑 제 아내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그 단계는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내는 은근히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마음 다잡고 한번 나가 보려고요. 선배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 포모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자기는 동네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뭐 하면 그런 데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동네 소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배의 인생을 달지게 해준 그 소모임 밀테니 저 또한 다른 곳보다 더 신뢰가 가고 듬기 가기도 해서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은 용사입니다. 이두 업계에서는 꽤 성공한 편에 속하죠. 주로 제사인 집에 사모님이나 공주님들이 주 고객이니까 물론 일반인을 상리로 하는 미용실을 여러 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식이다 보니 간독에도 한물만큼 제게 감정을 표지를 수도 없고 항상 오는 낮자 헤어져들은 개상이 강하고 끝에 쓸어 성격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그 사람들 얘기나 말들을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잘 하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껏 사오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경과. 그랬으니요. 저는 해교 다닐 때는 공부에 취미도 없어서 대학을 생각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일찌감치 미운 기술을 배웠어요. 부모님의 반대에 대단했지만 제 고집은 못 꾸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특별한 비전이나 미용사가 되겠다는 필드를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머리 만지는 일을 한 명 잘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의외로 볍게 취미삼아 시작했던 미움 기술이 재미있고 성취감 늦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움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뭔가 빨아서 열심히 하는 것을 처음 봤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이미 미용실을 2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골도 많았어요. 그저 돈을 보고만 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머릿속에대로 계속 밀어블레드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죠. 미운 기술도 탁월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폭격기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은 힘으로도 매충 다르게 상송 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의 입성분으로 해서 제 매장 클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정신업 집안을 중에도 손님들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열러 만났었어요. 그런데 하나가지 마음에 도지 않았어요. 제가 돈은 잘 보니까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인물이 반듯하고 머리만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에 치해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자 않았던 돌아서 되도록이면 저를 탄지 않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이와 왜 다 오지 말라고 했던가요? 제가 부족한 매로 채워준 그런 사람 즉 공부를 잘한 사람을 올랐어요. 거기에 딱딱 맞는 사람이 남친이었던 외국의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던 내 노래 친구의 직장 동료였고 갔었고 남친도 저를 좋아했어요. 특히나 남친의 미용사로
어느 정도 확실히 잘 잡은 나를 높이 평가해줬어요. 남친은 남친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나와서 남친 어머니가 나이가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망나들이라 엄청 아끼셨던 어른들은 약간 미용사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남친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서 미용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 받자 짜잔 미용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했고 저를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신하게 남친과 같은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는 그런 여자를 원하셨던 거죠. 저처럼 뭐를 서양모를 트리고 뭐도 거짓 컨셉 같은 정장지 못한 옷을 입은 며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거기에 맞추기는 쉬웠어요. 나는 였으니까요. 내가 남자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남친을 폭 빠져서 맺혀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하기 위해서 저를 감추고 숨긴 비겁한 행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남친을 마에 도로했던 것도 그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남친 지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나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일손을 놓으신 지 한참 일라 타셨다고 했고 남친 어머니도 마청거였어요. 하지만 남친의 설득과 남친은의 도움으로 반스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살을 들이러 남친 집에 갔어요. 저를 보시자면 자 두 분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노력 물들인 머리 모양 때문이었죠. 어리며 전하게 거같이었지만 머리 모양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셨어요. 자자는 미용사라고 했어요. 남친과 전는 떠올랐지만 제가 친하게 대답했어요. 잘나가는 성공엔 미사입니다. 미용사가 다 똑같이 무슨 성공은 명소예요. 아마도 인들 적게 돈에 미용실을 생각하고 세상 점을 모르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셨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수준 낮은 미용사를 며느리로 볼 순 없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세상에 미용사가 천하다고 하면 욕 먹어요. 천원 직업이 따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자 남친 엄마니까 남희 추하고 왜 말했어요. 이끼 서봐 정신 차려. 어디 엄마를 가르치려 보더라. 꼴의 남자라고 여자한테 쏙 찾아서는 앞뒤 분간도 못하냐. 그리고 나서 저를 향해서 말했어요. 나도 알 만큼은 알아요. 요새 세상에 지도부 귀천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내 아들이 좋아 춥고 못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내가 다시 꼬락서니를 보니까 좋게 봐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 남친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으셨고 그저 남친 어머니가 한마리 맞든 표정으로 계시다가 그냥 안밤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람을 손님으로 불로 안 넣고 뭐 하자는 것인가 싶었어요. 저희 팔린 것보다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불진 안 할 것이지 내가 얼마나 바쁜 어중에 시간을 내서 맞는다 말이죠. 레티는 저 옆에서 자기 마던 날이었어요. 엄마 약속한 굳건 틀리잖아요. 안 그런 게 했으면서 왜 그러서요. 미친놈아 아무리 그래도 인사 온다는 며느리가 노란 머리가 뭐냐. 노란 머리가 그건 기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노란 머리가 아니고 검정머리였으면 결혼 허락하시고 하셨어요. 아가씨한테는 내가 결혼을 반서 미안하지만 아가씨도 그래요. 어떻게 쉬운 것들 살았는데 A도 없이 노랑 말리려고나요. 노랑 물들인 여자는 양공주를 연상한다는 거 몰라요. 내 양공주를 거요. 그래요. 아가씨가 천만금을 틀고 우리 집에 시집을 온다 해도 난 싫어요. 수준에만 천장고 정숙한 매니를 얻고 싶지. 아이고 누가 볼까 싶어서 어디란 해. 놓지도 못할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섭섭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포기하고 그냥 가요. 좀 그러시다면 아드님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저는 씨와 결혼하려고 30억짜리 64형 시집을 이미 계약을 했었는데요. 금이 한두 금이 아닌데 저 혼자서라도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남친 어머니 동이 번쩍 하더라고요. 뭐 30억 내 혹시 모르니까 주소와 피번 적어놓고 갈게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식수를 통서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고 이사를 곱게 하고 나왔어요. 남친 쫄리 줄레 따라 나오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닭이야 미안해 엄마가 더럽게 낳을 줄 몰랐어. 저는 남친 집을 다 오면 생각했어요. 수준이라고 했어 내가. 말 바쁘게 말해줘봤자 모르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평생 1억도 못 만져봤어. 수준이면서 어디다 대고 수준 타령이야. 어디 30억에 눈 안 들어가나. 보겠어. 갑자기 남친도 짝 기억해 졌어요. 아니 아까 제가 남친 집을 오자마자 남자 식구들이 총출동을 해서 정말 35페트를 시집으로 샀는지 제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봤어요. 비번을 누르고 들어간 호 마트를 보더니 일이 벌어졌나 보더라고요. 어디 영화에서 봤음직한 럭셔리함에 기가 눌려서 한참을 불러봤을 게임이 없었어요. 내 매장 있는데 남친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나 엄마랑 함께 리즈바 있어 자기. 일 조금 일찍 끝내고 위로 오면 안 될까 엄마 할 말 있으시대서 조금 일찍 갔는데 그때까지도 가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놓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남지의 어머니가 저를 반겼다. 아까 외는 완전 딴판이었다. 그렇지 하고 스누숨을 치면서 들어갔어요. 아까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니? 이 아파트가 정말 내가 산 것이 맞냐네. 그러며 그런데 왜 저를 보셨어요? 왜긴 했냐. 신혼집도 전만 했으니까 빨리 살림을 합치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뜬금없다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림을 합체하니 결혼식 때까지 뭐 기다릴 거 있냐. 오늘부터라도 여기서 함께 살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안 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어쩌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그러세요? 수준 낮아서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니 새 호가 배들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팜이 나셨어요. 그 말이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야말로 수준이 맞지 않아서 출식 씨랑은 결혼은 못 하겠네요. 그저 몸맨 떼어 없는 고무마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방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제 피고에게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것을 보던 남친이 자기 매를 끌어내서 식구들을 끌고 나갔어요. 남친도 제 앞에서 30억에 눈이 휙 돌아간 자기 식구들이 쪽 입하했는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그동안 출고했다라고 마지막 톡을 날렸어요. 그렇게 남친과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제 미용술 아침 일찍 신이를 찾아왔더라고요. 백자고로 저맨 저 엎드려서 그랬어요. 내가 잘 답했다. 내가 잘못해서 책대로 너희 도운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 다시 내 아들과 만나더라. 다 한다. 그래서 제가 남친 어머니를 이렇게 사오면서 말했어요. 식 어머니 그냥 수준이 맞는 면을 보세요. 저도 수준을 맞는 남자를 만나야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계시 전인데 재수 없으니까 지나간 자리에다 소금을 팍팍 뿌려라. 그 소리 놀라서 직군도 여름낭이 달려들자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참 눈치도 없이 35 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오다니 참 주접스럽다 하고 행하나 실집 35 파트에도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그러게 처음부터 며느리 감에
몇몇 의잘 살펴보고 결혼을 반대를 하시지 그었어요. 그저 새선 물정. 모르는 자기만의 평균으로 러들은 동이를 탔으니 누굴 탓하겠어요.